어서오세요. 생산적인 BJ 예니밍이에요.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봐요. 뽕! 뿅! 어서오세요. 제목 안 바꿨어요. 이런.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저기 그 소설 후기를 할 만한 게 지금 여러 개, 3권이 있어요. 후기는 금방이니까 한번 되는 대로 봐보죠. 일단 첫 번째로 골라진 잘 먹고 있나요? 얘는 뭐냐면요. 얘는 청소년 권장 도서였어요. 제목 잘 먹고 있나요? 요거 잘 보여요? 글씨 좀 작나? 제목은 잘 먹고 있나요인데요. 김혜정 씨가 지었고요. 자음과 모음에서 출판했고요. 제가 읽은 건 2014년 판이었고 다 읽은 건 3월 20일이었네요. 자, 봅시다. 책 요렇게 생겼어요. 잘 먹고 있나요? 봅시다. 요거는 뭐 하는 책이었냐면요. 내용이 어떤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오래 지났어요. 어떤 남매가 단 둘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매의 아버지는 아주 옛날 옛적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최근까지 계셨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뒤로는 남매가 거기를 닫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식당 일을 도와주던 이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모는 친이모가 아니라 그냥 엄마랑 친했던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의 이모예요. 근데 그 이모와 함께 누나가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오해도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둘이 성장해가는 내용인데요. 되게 저 이거 빌리자마자 단숨에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써놨어요. 되게 감동적인 포인트도 많고 재밌게 써놨어요. 자, 요거는 스토리상 필요하니까 한번 읽죠. 지금 그 말하는 사람은 그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 주인공이에요. 4살인가 5살인가 중이염을 심하게 앓았고 그 이후로 왼쪽 귀 청력을 거의 잃었다. 아주 어렸을 때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나의 첫 모습은 이미 보청기를 낀 후다. 그래서 보청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청기는 그냥 나의 몸의 일부이다. 그러냐? 몰랐네. 난 그쪽에만 앉아서 못 봤지. 난 몰랐어. 형은 괜한 걸 물어봐서 미안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다. 10명이 나에게 보청기에 대해 묻고 내가 대답하면 10명 다 미안해했다. 내 귀가 안 들려서 내가 보청기를 낀 걸 왜 물어본 사람이 미안해하는지 모르겠다. 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걸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누누이 내게 귀가 안 들리는 건 절대 장애가 아니라고 했다. 사람 귀가 2개 있는 건 한쪽 귀가 안 들리면 다른 쪽 귀로 듣기 위해서라며 내 오른쪽 귀는 잘 들리니까 나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만약 내가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핑계로 어떤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엄마는 나를 호되게 혼냈다. 이런 분위기예요. 엄마가 되게 그 교육을 현명하게 시키셨죠. 자기도 장애인이라는 피해의식 없이 살고 있어요. 여기 46쪽 같은 경우에는 웃겨서 그냥 넣어놨어요. 어떤 그 남동생의 친구가 유나라는 애도 좋고 서진 누나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남동생이 둘 다 좋은 게 어딨냐? 했더니
둘 다 자기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 왜 한 명을 택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인 남자애의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애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엄마가 계속 그거를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얘는 그게 기분이 좋고 또 상을 타오면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더 보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그림을 열심히 그려왔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엄마가 너는 앞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야 해. 너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야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압박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원래는 분명히 자기도 그 엄마의 기대가 좋았었는데 나중에는 엄마의 기대가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건 철저한 오해다. 에디슨이 그 말을 한 건 아무리 노력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좀 공감이 갔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짠해서 넣어놨어요. 이제 그 남매가 자라오면서 주인공이 기억하지 못하는 걸 누나는 기억하고 또 누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걸 자신은 기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냥 뭐 그러면서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멀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짠해가지고 그냥 넣어놨고요. 자, 또 여기 웃긴 거 있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누나랑 막 티격태격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남매예요. 누나의 주먹이 내 뒤통수로 날아왔다. 뒤통수가 꽤 많이 아팠다. 아이씨,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까불지 마. 누나가 터벅터벅 앞에 걸어갔다.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걸음도 아주 빨랐다. 누나가 내 여동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절대 나를 무시하지 못했을 거다. 아니다. 누나는 내가 오빠였어도 나를 무시하고도 남았을 거다. 여동생한테 무시당하는 것보단 누나한테 무시당하는 게 낫다. 차라리 누나가 그냥 누나인 게 낫겠다. 같이 좀 가! 나는 앞서가는 누나의 뒤를 따라 뛰었다. 되게 이런 훈훈하게 막 입에 미소가 지어지는 장면들이 많아요. 엄마 미소 지으면서 빠르게 봤어요.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자기가 주변을 잘 살펴보니까 누나도 나름대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대학교를 가지 않기로 마음먹고 그 식당을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러모로 궁리하고 또 여러모로 그 식당에 막 그 실험적으로 그 선보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막 발전을 하고 있고 자기 친구들도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자기는 미술학원을 오랫동안 다니기는 하는데 근데 그 미술학원에 가는 게 이제 엄마도 안 계신 판에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미술이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미술을 하자니까 자기 말고 다른 천재들이 더 있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미술에만 정진하기도 불안한 거고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도 뭔가 꿈이 있기는 있어요. 선생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기는 해요. 그게 뭔데? 전 대학에 가든 안 가든 20살이 되면 당장 돈을 벌 거예요. 이건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돈 벌어서 뭐 하게? 우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갈 거예요. 암스테르담은 왜? 암스테르담에 고흐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고흐의 작품이 아주 많대요. 제일 먼저 거기 가서 고흐에게 인사를 할 거고 또 돈을 벌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흐의 작품을 하나씩 보러 다닐 거예요. 멋진 꿈이다. 우리 누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한량이래요.
누나는 내게 팔자 늘어진 소리라며 뭐라고 했다. 하지만 난 언젠간 이 꿈을 꼭 이루고 말 것이다. 그 후에 누나를 비웃어줄 거다. 이것 봐, 결국 내가 해냈잖아. 라고. 여기도 너무 이뻐서 넣어봤어요. 자, 그리고 주인공이 부러워하는 어떤 모범생이고 우등생인 누나가 있어요. 자기 친누나의 친한 친구예요. 지금 서울대생이에요. 근데 그 누나도 완벽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딘가에 나랑 똑같이 생긴 전혀 모범생이 아닌 애가 살고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왕자와 거지처럼 내가 그 애한테 가서 잠깐만 바꿔 살자고 부탁하는 거지. 난 이 상상을 꽤 자주 해. 왕자와 거지라니. 내 삶은 왕자에 가까울까? 아니면 거지에 가까울까? 난 정반대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 삶이 별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이다. 특이한 게 있어야 정반대로 변환이 가능한데 보통의 반대는 그냥 보통일 거다. 이것도 너무 웃겼어요. 그쵸? 보통의 반대는 보통이네요. 자,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누나가 사기를 당하게 돼요. 식당 운영 도중에. 그런데 그 사기를 당할 때, 그 일을 할 때 동생이 엄청 반대를 했는데 이모랑 누나가 아주 그냥 단결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대박난다 해가지고 무리하게 시도를 해서 결국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동생은 한동안 누나를 보지도 않았고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리고 누나는 자기가 그거를 다 일으켰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힘든 내색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꿋꿋이 여러 대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나가 한번 밥을 해줘요. 이 부분이에요. 누나가 밥을 해주면서 갈치를 해줬어요. 내가 갈치를 싫어했던 건 가시 때문이 아니었어. 누나가 갈치조림에 가시를 발라대며 말했다. 그럼? 엄마가 가시를 발라서 너한테 주는 게 싫었어. 뭐? 엄마는 갈치조림이 완성되면 접시에 한 토막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가시를 잘 발라서 네 밥 위에 놓았어. 그거야 누나가 생선을 싫어하니까 그렇지. 어쨌든 엄마가 왜 닭볶음탕 가게를 연 건데? 누나 때문이잖아. 누나가 닭이라면 사족을 못 써서 엄마가 누나 닭이라도 배부르게 먹이려고 식당 메뉴를 바꾼 거잖아. 그깟 갈치까지 발라준 게 뭐라고. 엄마는 내가 닭을 못 먹는데도 누나 때문에 닭볶음탕 식당을 열었어. 야, 네가 계속 닭을 못 먹을 줄 알았겠냐? 그리고 너 그거 모르지? 엄마가 네 앞에서는 네 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놓고 나한테는 안 그랬어. 재규한테 잘해라. 재규 잘 돌봐라. 네가 재규의 귀가 되어야 한다. 매일 그랬다고. 그래서 나 좀 짜증났어. 진짜 엄마가 그랬어? 누나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한테 조금 배신당한 기분이다. 나는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걸 한 번도 장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엄마가 그건 절대 문제가 아니라고 누누이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네 앞으로 통장도 하나 있어. 나중에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되면 네 귀 고칠 수 있을 거라면서 엄마가 수술비 통장 따로 만들어놨어. 그거 누나가 갖고 있어?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농담으로 잘 가지고 있냐고 물으니 누나가 정색을 하며 화를 냈다. 걱정 마. 그건 절대 안 써. 엄마가 그 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쓰면 안 된다고 했어. 갑자기 왼쪽 귀가 찌릿찌릿했다. 자기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 말이다. 먹어. 누나가 가시를 발라낸 갈치살을 내 접시 위에 놓아주었다. 너무나 따뜻하죠?
그리고 요 위에 부분 요거는 뭐냐면 이제 누나랑 화해하는 장면인데요. 둘이서 막 울면서 서로 위로를 해주면서 재규야 너는 꼭 오래 살아. 나보다 오래 살아야 돼. 나도 너보다 오래 살 거야. 우리는 서로보다 오래 살자. 라고 말하는 요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 막 연인 사이에 미래 얘기를 하다가, 네 맞아요. 어머님이 현명하셨죠? 미래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뭐 내가 먼저 죽을 거야, 네가 먼저 죽을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은 뭐 내가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나를 구하고 죽을래? 아니면은 그냥 나를 죽게 내버려 둘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혼자 남는 거는 자기가 너무 싫으니까 상대방을 구하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또 그 상대방은 자기가 혼자 남아야 되니까 또 싫고. 근데 요 말이 요게 진짜인 것 같아요. 서로보다 오래 살겠다는 마음가짐. 서로가 외롭지 않게. 네, 많이 애용하죠. 많이 애용합시다. 자, 이제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자기가 미술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닐지, 그만둬야 될지. 야, 임마, 원래 그래. 딱 부러지는 건 없다. 수학이라고 딱 정해지냐? 그 뭐냐, 파이 3.14. 그 뒤로도 계속 줄줄이 따라오잖아. 인생은 원래 애매한 거다. 그러니까 결단력이 필요해. 3.14 뒤를 딱 잘라내는 것처럼 말이다. 이재규, 너 내가 왜 축구를 그만두었는지 아냐? 뭐 어쩌고저쩌고 대답했어요. 부상당해서 그런 거라고 들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 말을 들은 담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난 크게 부상당한 적 없어. 뭐 소소하게 다치기는 했지만 축구를 그만둘 정도의 부상을 당하진 않았어. 근데 왜 축구를 그만두신 거예요? 나는 노력하면 된다는 말,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말, 그거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되고 싶은 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인생은 타협하며 사는 거야. 나는 비록 프로 선수는 안 됐지만 이렇게 체육 선생으로 살고 있지 않냐? 난 지금 내 생활이 만족한다.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것도 능력이야. 인생에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야. 담임의 말을 들으니 더 헷갈렸다. 지금 나보고 미술을 그만두라는 건지 계속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내 표정을 읽었는지 담임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축구를 아직도 좋아하고 경기도 즐겨본다. 그건 내가 충분히 도전해볼 만큼 도전하고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어설프게 하다가 그만둔 내 친구들은 축구를 싫어해. 나도 끝까지 도전하지 않고 그만뒀으면 아마 배 아파서 축구 경기를 보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임마, 너도 우선 걱정부터 하지 말고 뭐든 해보란 말이야. 3.14에서 잘할지 3.145에서 잘할지는 금방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쌤, 꼭 윤리 선생님 같으세요. 그러냐? 담임은 내 말을 칭찬으로 들었는지 껄껄 웃었다. 내가 윤리 시간에 제일 많이 자는 걸 담임은 모를 거다. 되게 그 훈훈하고 좋은 말이 너무 많죠, 여기. 역시 그 청소년 대상으로 쓴 거라서 너무나 좋은 것. 자, 이런 얘기였는데요.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길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보통 다른 청소년 문학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처음에 불화를 하다가 나중에 부모의 손바닥 안에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서 긍정하고 화해하는 구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로맨스가 많이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스스로 막 길을 찾아가는데요.
여기 안에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처음에는 좋아서 하다가 부모님한테 이쁨 받기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 부모님의 여전한 기대와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때 그때 부모님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 그렇다면 부모가 없어졌다면 부모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뭘 하고 싶은데?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꼭 청소년에만 한정해서 볼 게 아니라 이런 청소년 도서는 우리 성인에게도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줘요. 청소년만 읽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요렇게 돼요. 요게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난 계속 핑계를 대고 있던 게 아닐까? 내가 미술을 오랫동안 그만두지 못한 건 엄마 때문이 아니다.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 학원에 다녔던 거다. 엄마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림이 좋았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와 관심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걸 찾아가는 그런 게 돼요. 요 식당의 이름이 행복식당이에요. 되게 훈훈하죠? 자, 요거 행복식당을 해봤는데요. 후기를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렸어요. 저는 엄청 짧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른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읽을 책이 이런 책이 5권을 빌려왔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빨리 하고 책을 읽어야 돼요. 책 읽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어요.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는 막 그 방송 준비하느라고 바빴는데 일단 방송 끝나면 또 곧바로 엄마의 그 영어 회화를 먼저 녹음을 하고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저는 제 취미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의상 칭찬 감사해요. 훈녀님이 읽어주셔서 더욱 훈훈하군요. 감사. 자, 이제 슬슬 큐큐 해볼까요? 요새 감기가 걸렸나봐요. 계속 기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이런 것 같아요. 왜 그 낮은 음을 읽을 때 목이 좀 갈라지죠. 그게 목 상태가 좋을 땐 낮은 음을 읽어도 부드럽게 잘 되는데 노벨 문학상 작품들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그게 긴 작품은 나누어서 읽으면 딴 거를 너무 못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오 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목소리 엄청 갈라져요. 그 코요테 신지처럼 조하님 스코어팩 감사해요. 감사 슉 요거는 제가 또 맛있는 까까를 환원을 하겠습니다. 아 정말 살 빼야 되는데 살을 안 빼고 있어요. 간식이라도 좀 줄여야죠 뭐. 평소에 간식을 워낙 많이 먹어서 아침에 그 눈을 뜨자마자부터 저는 뭔가를 먹어요.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뭐 먹고
양치하고 나서도 잠들기 직전까지 뭘 계속 먹어요. 그래서 저는 간식만 줄여도 다이어트가 되는데 지금 간식을 좀 줄였어요. 자, 그러면 살 빼고 싶은 예니밍은 이제 취미생활을 하러 가볼게요.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월수금에 나타날게요. 내일 월요일에 만나요. 그렇게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요? 지금 많이 쪘어요. 얼굴도 엄청 뚱뚱해졌어요. 정말 가볼게요. 티가 별로 안 나는 예니밍은. 우리 책 읽는 반 여러분들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습.